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4년 10월 23일 수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하방 압력이 좀 커지고 있었던 상황을 잠시나마 숨고르기 할 수 있도록 양봉으로 좀 올라와 준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디테일한 상황은 글로벌 이슈 잠깐 언급드리고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사항 잠깐 하나 볼게요. IMF에 대한 이야기인데 IMF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세계 성장률 전망을 3.2%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으나 내년 성장률은 3.3%에서 3.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5.8% 대비 둔화한 4.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험 요소로는 트럼프 당선 시 고관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인플레이션 압력, 높은 글로벌 부채 수준, 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습니다.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로는 지난 7월 전망 대비해서 비교하는데 미국은 올해 1.7% 전망에서 1.8%로 상향 조정됐고요. 내년은 1.8%로 동결되었습니다. 중국은 올해 5.0%에서 4.8%로 전망치가 하향되었으며 내년은 4.5%로 동결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0.7%에서 0.3%로 하향 조정됐고요. 내년은 1.0%에서 1.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유로존은 올해 0.9%에서 0.8%로 하향 조정되었고요. 내년은 1.5%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2.5% 동결, 내년은 2.2% 동결되었습니다. 이런 IMF의 발표가 있었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장 시작 전에 이제 개장 전 체크 내용부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4.2% 돌파한 상황으로 시작했고요. 환율은 1380원 선까지 도달해서 끝났고 변화를 체크해야 했습니다. 장중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돼서 금리, 환율 리스크는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프로그램 비차익, 위클리 옵션, 선물 등 매동 체크를 해야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해 주는지 기대해봤지만 끝내 종가로는 매도로 종료했습니다. 종가에 400원이나 뚝 떨어뜨렸죠. 추세 빗각 돌파 시도를 하다가 끝내 종가로 돌파에 성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오늘 여기 건드리면서 넘어가나 이제는 좀 57,100원을 끝으로 한번 반등 시도를 해줄까 했는데 결국에는 끝내 오늘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그래서 성공 여부는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하든 이후로 미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는 3,925억으로 오늘 시장 상승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은 비차익 거래가 지금 7월 12일을 2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7조 원 정도를 매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수는 반가운 소식이죠. 근데 하루짜리가 아니라 2, 3일 연속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내일 아니다 싶으면 오늘 매수했던 것을 뒤로 하고 또다시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상승의 1등 공신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9시 30분 이후 위클리 옵션의 개인 풋옵션 매수로 시장은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위클리 풋옵션 개인 차트를 보면 보시다시피 9시 30분 정도 이후에 매수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개인들이 하루 전날 위클리 옵션 만기 하루 전날에 풋옵션으로 몰리니까 시장은 그때부터 상승 탄력을 더 받게 되었죠. 자, 선물 분봉을 보시면 개인이 위클리 옵션을 이제 사들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유지되니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프리를 녹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신규 매수를 중심으로 장중에 매수를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그 시간부터 9시 반 이후로부터 상승 추세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당일 단타 물량만 처리
했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늘렸습니다. 6천억 정도까지 올라왔었죠. 따라서 오늘은 장 초반에는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시작했지만 전일 저가를 명확하게 지켜냈죠. 자, 보시면 전일 저가를 한 틱도 이탈하지 않고 지켜내는 모습, 의미 있는 자리를 일단 지켜낸 다음에 전환하면서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 풋 옵션을 몰리고 선물도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프로그램 비차익도 매수 추세가 진행이 되고 그 뒤로 저항대에서 잠깐 주춤주춤 거리긴 하더니 계속 수급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풋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가 돌파, 저항 돌파하는 시그널에 수급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고 끊어내고 스위칭을 하거나 좀 지켜보거나 하는 모습으로 갔어야지 오늘 아침 시작에 풋옵션을 예를 들어 풋옵션이나 선물 매도나 어쨌든 숏 포지션 가지고 공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했다가 끝까지 그걸 유지하는 날은 유지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부터 저항대가 요 정도의 저항을 먼저 일단 잡았잖아요. 여기서 예상 저항대, 첫 번째 예상 저항대는 어디였어요? 여기 전일 막혔던 자리, 매물대가 많았던 자리에서 오늘도 막힐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막혔습니다. 처음에 막혔는데 점점 저점을 높이고 돌파봉이 나왔죠. 자, 다시 크게 보면은 자, 여기서 이 자리죠. 일단 지지 전일 저가를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막힐 자리에서 막혔죠. 막혔는데 이 공간에서 확대가 됐습니다. 자, 구름대 전환되면서 확대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저점을 높이면서 돌파가 나왔죠. 자, 돌파봉에 거래가 실렸나요? 안 실렸나요? 여기 돌파봉에 거래가 실렸습니다. 돌파봉에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 탄력으로 지지받고 상승 탄력으로 힘을 더 냈죠. 여기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프로그램 비차익은 한번 자리 잡으면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확대가 되면은 잘 뒤집지는 않고 한 2시 반 넘어서 물량을 이제 당일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오늘은 3시 넘어서 정리를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이 됐으니까 돌파부터는 이제는 숏포지션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래서 풋옵션은 오늘 위클리 풋옵션은 오늘 한 거의 90% 전일 종가 대비 90% 가까이 다 녹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거래가 터졌던 요런 형태는 지난번에 10월 18일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10월 18일에 10월 16일이죠. 10월 16일에 보시면 요렇게 여기서 좀 더 추가 상승했던 날에 분명히 우리는 이때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여기 고가 돌파하는데 거래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장중에 갑자기 10시 반 넘어가지고 거래가 확 실렸던 거. 뭐야, 여기 이제 돈 들어와서 추가 상승 가네. 그쵸? 이때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비슷한 형태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컵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였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컵 모양을 취하고 있죠. 컵앤핸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여기가 지켜지면 오늘의 종가 부근이 지켜지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판단이고요. 다만 현재 밤 사이에 리스크가 좀 많이 있죠. 특히나 테슬라 실적 발표 그리고 내일 아침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붙었습니다. 오늘 붙었는데 그게 만족할지를 봐야 되죠. 기대는 잔뜩 부풀어 올랐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실망 물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밤사이 미국 증시에 대한 리스크, 현재 나스닥 선물은 0.3%대 하락하고 있고 야간 선물은 0.9포인트 빠져서 거래되고 있으니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오늘 조금 불안할 수는 있어요. 불안하면 되돌아가는 거고 이 흐름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여기는 또 다른 다시 저항대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전일 고가 부근인 347.75 정도인데 여기가 다시 두터운 저항대로 바뀌게 되죠. 오늘 왔다 갔다 싸운 자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인 그어둔 자리를 내일 어떤 식으로 위에서 가는지 아래에서 거래되는지부터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물 장중 매수 확대됐던 거, 그다음 변동성 지수를 체크해야 했는데요. 반등장에
내려왔어야 할 변동성 지수는 거의 내려오지 못하고 21.54로 꽤 높은 위치에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같은 시장 반등장에서는 내려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려오다가 말았죠. 내려오다가 제한됐습니다. 원래 더 내려오면서 시장 상승의 탄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변동성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서 아직도 불안한 장임을 예고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삼성전자도 종가에 400원이 떨어지는 등 뭔가 어설픈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운을 받다가도 끝까지 그 힘이 유지되지는 못한 상태예요. 불안정한 장세는 지속되는 중이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미국장 종료 후에 있죠. 월가의 평균 예상치는 매출 255억 달러, 작년 대비 9.2% 증가한 거고요. 주당 순이익은 작년 대비 9.1% 감소해서 0.6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24일까지 이제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고 있는데 중러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 중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은 국제적 변화가 중러 간의 관계를 훼손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어떤 이제 최종적으로 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캐나다 금리 결정이 오늘 밤 10시 45분에 있습니다. 0.25bp 인하를 예상하는 시장이고요.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이 23시에 있고요.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이 새벽 1시에 있습니다. 매파로 알려져 있죠.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새벽 3시에 있고요. 내일은 아침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장 초반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은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됩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조 7,643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일 장중에 3분기 우리나라 GDP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내일 위클리 옵션도 험난한 움직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험난한 속에서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강한 상태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당일에 파악하고 오늘의 장대 양봉 이 유지되는지 그 힘이 에너지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하루짜리 지지만 받은 상태로 끼인 자리 양봉급이나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지 되돌림을 그냥 주는지 내일 장의 분위기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위클리 옵션 포지션 자체로는 외국인이 350 위클리 콜옵션을 중심으로 베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오늘 들어간 풋옵션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더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위클리 옵션 상으로는 합당하나 위클리 옵션은 당일에 개인들이 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당일 개인들이 기존에 있던 풋옵션을 모두 청산하고 콜옵션 쪽으로 몰리게 되면 시장은 다시 내일 오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양매수를 통해서 개인들이 양매수를 통해서 범위를 좁혀 내고 그냥 약간의 조정, 양봉의 중간값 정도를 지키는 약간의 조정 정도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일 위클리 옵션의 개인 대중들의 향방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중 중요 라인 지지 후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장중 중요 라인은 어제 먼저 제가 늘 자주 보는 선물 12월물 거래가 되는 12월물 기준으로 이 파란 라인 480이 깨진 상태에서 어제 가까스로 두 번째,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빗각 있죠? 두 번째 추세 빗각 저기 8월 5일부터 여기 8월 5일과 여기랑 연결된 요 자리, 자, 여기를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그 위에는 다 깨졌죠. 근데 어제 가까스로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까스로 지킨 자리와 위에 라인을 오늘 한 번씩 다 통과를 했습니다. 지지를 받은 거죠. 결국에는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지를 받은 건데, 자, 더 뚜렷하게 제가 원래 늘 12월물로만 보다가 어제는 이거 12월로만 볼 게 아니네, 코스피 200을 좀 봐야겠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 영상에서도 그리고 장중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이거 가만 보니 코스피 200이 지금 굉장한 지지 자리에 놓여있네. 좀 중요한 자리에 놓여있네.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에 놓여있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체크했었죠. 그래서 코스피 200이 현재 이평 뭉침과 빗각 추세를 나란히 지금 딱 찍는 그 자리에서 터닝을 했습니다.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걸 확인했고요. 12월물 선물은 어제 겨우 지켰던 자리 이후 오늘 수렴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시도 중이었습니다. 이건 장중에 썼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간을 끌면 외국인이 유리한데 결국에는 시간을 끌러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기존에 수렴하던 그 공간 안으로 들어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고 대선 때까지 수렴을 유지하면서 뭐 상승을 보이든 그때 가서 꺾이든 어쨌든 시간을 끈다. 미국 대선 앞두고 시간을 끈다. 미국 대선 때까지 어쨌든 미국 증시가 웬만하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죠. 금리 높아지면서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져도 웬만하면 살리려고 하는 그 투심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단은 시간을 끄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 유리하니까. 외국인은 종합적으로는 옵션 양매도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그냥 적당히 330부터 365 사이에 갖다만 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서 시간을 끌어주면 그들은 그냥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대선 관련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금리 환율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오늘 시장 상승은 하락장을 극복할 수 있는 신호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시장 분명히 의미가 없지는 않은 상승입니다. 12월 물봉으로도 전일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나왔어요. 기술적으로 얘랑 반대입니다. 그쵸? 얘랑 딱 반대예요. 자, 이때도 양봉을 장악하는 음봉이 나온 다음에 바로 떨어지지 않았죠? 변곡을 만듭니다. 이렇게 반등해서 변곡을 만들죠. 시간을 좀 줬단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장악형 양봉이 나온 다음에 바로 떨어지지 않고 시간을 주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지 않고. 근데 변곡은 얘도 만들 수 있죠. 얘도. 이 휩소로 극복을 하면 이렇게 장악을 했다고 해도 다시 그걸 극복을 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극복하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나와야 유효하긴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이렇게 장악이 됐다. 그 장악한 봉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깔을 똑같이 갈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악을 했다면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다시 재장악이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든 재장악이 나오게 되면 얘가 더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단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효력은 약해집니다.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혹시나 이거를 깨버리지는 않을지. 아직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장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오늘 여기까지 안착을 제대로 완전한 돌파를 못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행동을 해줬어야 됐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사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다가 만 느낌이어서 뭔가 깨림직합니다. 한 번 더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상승은 하락장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는 신호인가? 라는 질문에는 첫 번째 최소한의 조건을 갖출 뻔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갖출 뻔했다. 시도는 좋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빗각 돌파에 결국에는 실패를 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시도 자체는 가능성이 있었죠. 이 시도를 해야 시도가 있어야 성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시도도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계속 시도도 못했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판 시점 이후로 30일 동안 판 시점 이후로 처음으로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종가로는 결국 실패했고요. 차후에 돌파하는 환경을 다시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오늘 장중에 매수 전환이 됐었으나 결국에는 종가에 던졌는지 종가에 400원 뚝 떨어졌죠. 종가에 던졌는지 외국인이 결국에는 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순매수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가 충분히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금리, 환율 리스크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 최소한의 조건을 갖출 뻔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돼야 되고 변동성 지수도 충분히 하락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최소한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방 확대에 대해서는 방어가 제법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토탈 양매도 포지션은 어쨌든 유지되고 있죠. 오늘 콜옵션 9억을 사고 풋옵션 4억을 팔았지만 전일은 또 풋옵션을 사면서 끝났고 콜옵션은 매도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토탈 양매도 포지션은 유지되고 있고 그 범위는 330에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330에서 365 사이의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결국 시간은 양매도 포지션인 외국인의 편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외국인만 유리하다라는 거고 나머지 매수 포지션으로 쥐고 있는 금융투자나 일부 개인들은
종목들은 불리하다라는 거죠. 코스피 200은 중요 지지 라인에서의 명확한 지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좀 전에 코스피 200 차트를 통해서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2월물 선물은 가까스로 지켜냈던 최종 빗각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살펴봤던 거. 어제 가까스로 지켰던 자리를 오늘 이탈하지 않고 종가로 전일 저가를 딱 지키면서 살렸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로 이동하면서 그동안 강했던 바이오, 금융, 방산 섹터에서 자금이 빠지고 바이오는 뭐 유한양행이나 뭐 리가캠 바이오 등이 조금 하락했죠. 뭐 여러 가지 그동안 강했던 바이오들이 조금 빠졌고요. 대웅제약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는 뭐 삼성생명이나 오늘 KB금융이 윗꼬리를 좀 달았고 뭐 이런 식으로 금융 쪽에서도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마지막 오후장에 급격히 점심시간 때 급격히 상승할 때, 자 요때 삼성전자 차트로 보시면 분봉으로 요때 급격히 상승하던 요때 여기서 반도체가 쭉 끌고 왔을 때 나머지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방산 섹터 뭐 LIG 넥스원 같은 방산 섹터에서도 자금이 빠지고 그동안 약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이동하는 모습, 즉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강했던 종목에서 청산하고 약했던 종목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지수, KRX 바이오 지수는 뭐 아주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다시 또 꼬리를 달았고 조금 밀려냈고 그 다음에 뭐 코스닥 제약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꼬리는 달았지만 그 다음에 반대로 2차 전지 지수, 2차 전지 탑10 지수 보면은 그동안 하락하다가 오늘 양봉으로 돌아섰죠. 오늘 3.67% 올랐는데 오후장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같이 힘을 받았습니다. 그냥 다 같이 이거는 뭐 테슬라 실적 기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 같이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 강했던 종목들을 해지성으로 시장의 하락에 올라갔던 해지성 종목군들에서 빠지고 안 좋았던 종목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일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올라가고 반도체 지수, KRX 반도체 지수도 그 시간에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어쨌든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자금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속성이 이제 부과가 돼야겠죠. 연속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장중에 나온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가능성 발언은 시장의 상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투자 심리 개선 효과가 있겠죠. 장중에 여기 표기하면서 보여드렸는데 민주당에서 김 총괄부 본부장은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부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겠다. 부의 증대를 혐오하지 않고 저는 요 메시지가 그동안은 부의 증대를 혐오했던 건가 의심이 들 정도의 발언이지 않을까, 그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앞으로는 기존의 부의 증대를 혐오했는데 이제 국민들의 개개인의 부의 증대를 혐오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의 증대를 혐오하지 않고 적극 장려하겠다. 이게 생략된 메시지처럼 들리더라고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적극 장려하겠다며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등 법적 환경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는 또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특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오면서 이게 오늘 장중에 조금 더 시장이 상승을 보여주는 탄력을 주는 계기가 좀 되었던 것 같죠. 투자 심리 개선 효과로. 자, 장중 위클리 옵션입니다. 개인이 위클리 풋옵션을 집중 공략하며 시장은 상승했죠. 12시 기준 20억 매수, 최대 24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개인 여기 파란 선 보이시죠? 여기서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게 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외국인이 주로 공략했던 위클리 콜옵션 350은 설마 저거 결제가 되겠어? 왜냐면 아침 기준으로는 거의 뭐 9포인트 차이, 10포인트 차이 이렇게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 가겠나 싶었는데 9포인트 정도 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땡기면서 오늘 40배 정도를 상승시켜 놨습니다. 350 콜옵션인데 위클리 요건데요. 0.02 거의 다 죽어서 이거 다 죽었는데 뭐 이거 살리겠나 했는데 0.81까지 끌어올려서 40.5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시장이 뒷심이 좀 약해지면서 0.29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외가 이렇게 옵션 베팅은 대체로 안 되면 말고 버리기식입니다. 이 로또 베팅 같은 거거든요. 너무 멀기도 하고 사실 뭐 안 되면 그만 뭐 얼마 투자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거를 결제를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쭉쭉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땡기는 경향도 있기에 이제 내일 결제까지 도전할까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위클리 옵션 콜옵션에서 350과 352.5포인트에 오늘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352.5는 뭐 거의 지금 다 죽어서 진짜 폭등하지 않으면 못 살리겠지만 350은 현재 코스피 200이 346.27로 끝났기 때문에 또 가자면 갈 수 있는 거죠. 한 5포인트만 올라가면 1.27로 결제되는 거니까 1.27로 결제되면 외국인들 다 전액 수익이거든요. 전체 베팅한 단가 대비 다 수익이죠. 자, 종가 정리 내용입니다. 투신 선물은 제가 오늘 장중에 투신이 어제 4천억 정도가 장중에 물려버렸어요. 장 막판에 어제 4천억 정도 매도했던 게 오늘 상승하면서 고스란히 물려버렸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투신은 이런 식으로 어제 리뷰 영상 메모를 좀 따오면 투신은 이런 식으로 종가에 대량 3천억 이상을 베팅했을 때 요때는 이제 종가 이후에 다 떨어진 거 어제 차트로 확인했죠. 8월 2일도 마찬가지. 근데 8월 5일과 8월 8일 요때의 경우에는 대량 매도를 했지만 다음날 급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 파동을 보이면서 급반등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매도했지만 다음날 종가로 다 매수 대응을 해줬어요. 그쵸? 인정을 했다. 하락인데 물렸다. 인정을 하고 다시 돌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 오늘 어쨌든 어제 투신이 4천억 베팅해서 오늘 장중에 올라왔으니까 종가의 투신이 이걸 정리하고 이걸 상승 반전을 인정하고 정리를 하는지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한 채 끝나는지 이거를 좀 보자고 했는데 오늘 반반이에요. 사실은 오늘 투신은 종가 예상대로 어제 매도했던 4천억 정도를 다시 사들였긴 한데 신규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규 매수를 4천억 사면서 또이또이 상쇄 처리로 만들었습니다. 힘의 균형을 맞추고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매도 미결도 가지고 있지만 매수 미결까지 늘리면서 모두 잔존시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의 옵션 양매도를 고려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갔을 때 매수 미결 청산하고 내려갔을 때 매도 미결 청산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감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만기가 아직 꽤 남았으니까. 어쨌든 투신은 어제 신규 매도 그대로 남기고 오늘 신규 매수로 종가로 그걸 덮어내는 형태로 끝났고요.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467억 매수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1380.5원으로 정규 시간은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야간장에서는 1382.6까지 지금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382.6원 야간장. 환율은 1382.8원으로 끝나고 야간장에서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달러 선물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현재 야간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 동안에 환율은 1384.7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자, 1384.7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까지 야간에 상승하고 상승 중이다. 국채 금리는 미국채 10년물이 4.22인데 지금 4.23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4.23으로 적을게요. 옵션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 상단을 4.75%까지 열어두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법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금리 환율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환율도 1,400원 선에 육박해야만 외환당국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차트로 보면은 완전히 공격적으로 지금 V턴 돼서 환율이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 월봉으로 장대 양봉. 그쵸? 제가 의식했던 요거 환율이 한번 여기서 지지받으면 이렇게 월봉이 커질 수 있음을 언급드렸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지금 달을 잡고 월간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금리와 환율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대선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라고 볼 수 있죠. 대선 결과까지 그러나 리스크 요인이 터지지 않고 리스크는 머금고 있으면서 시장은 계속 수렴하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장중 매수로 전환되었다가 끝내 31거래일 연속 매도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아 진짜 지겹게 파네요 외국인들. 이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52.9% 정도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뭐 더 팔 수도 있어요. 49%까지 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51에서 52% 정도 진입하면은 뭐 한 달 정도는 사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 15에서 20%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언제쯤 그걸 만들까? 이제 오늘 시도는 했지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내일 혹은 이번 주에 한번 그게 시도가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계속 리스크는 존재하는 겁니다. 추세 밑각 돌파를 시도했지만 저항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돌파에는 실패했다. 최소 하루 이상 더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환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장 막판 2시 반, 3시 20분대에 당일 단타 물량으로 정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선물을 6천억 라인까지 사다가 장중 단타 매매 정리하는 2시 30분 이후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4,800억대로 소폭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뭐 많이 축소한 건 아니에요. 외국인의 기존 롤오버 포함 누적 선물은 약 2조 3천억 매수 정도로 보이고요. 옵션 양매도는 330에서 365 사이의 수익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의 반등에 힘을 실어줬고요. 약 4천억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7월 12일부터 누적 매도가 약 7조 원 가까이 남아있고 또 연속 매수세가 받쳐줘야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프로그램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상승 시장이 강할 때 보였던 이런 빨간색 연속성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연속적인 흐름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비차익 매도가 반대로 매도를 대부분 키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7월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말고는 지금 연속적으로 거의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또 다시 연속으로 사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7월 10일부터 누적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연속성 확인 필요하다. 프로그램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매도해야 하는 날이면 당장 다음 날이라도 다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는 오늘 캐나다 금리 결정, 베이지북 공개, 테슬라 실적 발표, 2차 전지와 코스닥 투심 영향이 미칠 수 있겠죠.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반도체 투심 영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 플러스 이제 GDP 발표까지 이어지는 변수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유튜브 댓글 보시고 텔레그램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고 네이버 카페도 동시에 안내해드리니까 가입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